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능동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동 필터가 있겠죠. 수동 필터를 먼저 간단히 알아보고, 능동 필터라는 것은 능동 소자를 이용했다는 거죠. 주로 이제 OPMP를 이용해서 필터를 설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동 필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라는 것은 이제 걸러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필터는 여기 있다시피 이 주파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저역 통과 필터라면 어느 일정 특정 주파수 밑에 있는 주파수를 통과시키는 거고, 고역 통과라는 것은 어떤 특정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를 통과시키는 거. 대역은 어떤 특정 주파수와 주파수 사이에 있는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필터. 대역 저지는 특정 주파수 대역만 통과시키지 않고 나머지 대역은 통과시키는 필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필터들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어디까지가 통과고 어디까지는 통과 안 된다고 볼 것이냐, 이게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해주는 기준점이 뭐냐, 전력의 2분의 1, 메인 전원의 중간 대계 전원의 2분의 1의 전력이 통과되면 통과라고 보는 거죠. 그 이하면 통과되지 않는 거로 보는 거죠. 자, 전력이 2분의 1이니까 전압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은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루트 2분의 1. 왜냐하면 전력은 R분의 V 제곱, V의 제곱에서 비례하니까 2분의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 0.707, 그죠? 0.7 곱하기 0.7 하면 49죠, 그죠? 0.49. 그러니까 0.707 하면 이제 0.5W가 되겠죠. 절반이. 그러니까 0.7 루트 2분의 1의 전압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 사이에는 통과. 그 전압 밑으로 떨어져서 걸러지면 통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개념을 알고 이제 회로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수동 저역 통과 필터가 있는데 R과 C가 있죠. 여기 이제 C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주파수에 따라서 이 저항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값이 작으면 여기 입력이 R에 비해서 작으면 여기 전압이 낮아지니까 통과되지 않는다고 보고, 여기 저항이 크면, R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전압이 입력의 R에 적당히 전압 강화가 돼서 출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저항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통과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이 저항과 C의 비례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는 여기 있는 전압을 1V짜리 주파수에 신호를 줬을 때 여기에 0.707V까지가 나오게 되면 그 주파수는 통과로 보는 거고, 0.707배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는 통과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는 주파수가 이제 높으니까 여기가 전압이 0.707V보다 이제 낮게 되는 거죠. 더 주파수를 높이면 이 저항이 아주 적어지니까 아예 0V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주파수는 통과되지 않는 거죠. 특정 주파수 이상은 통과되지 않는다. 특정 주파수 이하가 통과되니까 이하는 저역이죠. 특정 주파수 아래로 통과되니까 저역 통과 필터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전압이 입력에 비해서
루트 2분의 1, 0.707 전압이 나타나면 그때까지는 통과로 보고, 그보다 낮은 전압이 출력이 된다면 우리는 이거는 통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기준은 입력 전력의 2분의 1인 지점,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전압은 입력 전압의 0.707배, 그러니까 70% 정도 될 때, 77이 49 하면 0.5 나오겠죠. V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쪽 저항이 XC 저항이 적어지니까 이제 출력이 안 나오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저역 통과. 고역이 없어지니까 저역은 통과하겠죠. 저역 통과 필터의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일단 코일은 반대니까 나중에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 일단 이쪽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통과하냐, 그 임계하는 주파수를 우리는 여기가 0.707%가 70.7%가 되는 그 지점, 입력의 0.707배 되는 지점까지를 우리는 뭘로 하느냐, 임계 주파수를 하는 거죠. 이 주파수가, 이게 주파수가 낮으면 이 저항이 무한대에서 점점 주파수가 0에서는 무한대 되다가 점점 이 저항이 적어지겠죠. 어느 특정 주파수가 됐을 때 여기 전압이 요거의 0.707배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전체 임피던스를 계산하라 그러면 R과 C니까, RC 임피던스는 뭐예요? 90도 차이가 나니까 R의 제곱 플러스 XC의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의 전압이죠. 자, V는 전체에 걸리니까 전체 걸리는 전압분의 XC에 걸리는 전압은 바로 V인과 Vout의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V인에서 걸리는 전압, 요거는 Vout에서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Vout에서 걸리는 전압은 V인의 전압에서, V인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임피던스고 그게 XC를 하게 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보면 0.707 V인이 딱 나오는데, 그때가 어떨 때냐, R과 XC의 값이 같을 때, 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 XC의 제곱분의 XC니까 XC 제곱이 빠져나오니까 XC가 되고, XC가 없어지니까 루트 2분의 1만 남죠. 루트 2분의 1은 0.707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단 주파수의 출력 전압은 70.7%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 주파수. 그 주파수보다 이 FC일 때가 정확히 70.7이 되니까 FC보다 조금만 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저항이 더 적어지니까 707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FC 이상 되는 주파수는 차단된다. 그런 의미예요. FC라는 거는 임계 주파수니까 그 주파수는 사실은 여기가 딱 임계 주파수니까 통과하는 주파수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FC보다 큰 주파수는 차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R과 XC가 같아지는 지점, 같아지는 거는 이제 FC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FC가 무한대일 때는 XC가 더 큰데, 이게 점점 0일 때는 이제 무한대가 되고, 0분의 1이니까 무한대가 되고, 주파수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XC 값은 적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주파수가 올라가더라도 여기 값이 그럼 올라가면 1, 10, 그러면 10분의 1 옴이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10 값이 10의 마이너스 6성, 마이크로페럿, 뭐 이런 나노페럿 이런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파수가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여기는 굉장히 큰 저항값을 가지게 됩니다. 주파수가 낮을 경우에는 그러겠죠. 이거 10의 6성이니까 마이너스 6성이니까 이 값이 굉장히 작게 되면 여기 분의 1이니까 큰 값이 되겠죠. XC는. 자, 그럼 대역폭은 무슨 얘기냐? 0부터 나오니까 0Hz까지는 0Hz는 여기 저항이 무한대니까 그 입력이 그냥 출력으로 전달되니까 0부터 시작되는 거죠. 저역
통과 필터는 0부터 어디까지? 차단 주파수까지니까 결국은 차단 주파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역폭이 됩니다. 대역폭. 대역폭은 0부터 차단 주파수까지, 여기서까지가 대역폭이 되는 거죠. 자, 능동은 어떻게 되냐? 여기도 이제 오펜프를 넣죠. 이거 마찬가지로 똑같이 RC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똑같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RC를 이렇게 플러스를 넣고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전압 플로우라고 그랬죠. 똑같은 전압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달라지겠어요? 여기에 이 회로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죠. 이 회로 자체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 회로가. 왜?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니까. 똑같은 필터 특성을 가지고 이 전압을 가지고 마음대로 써먹어도 어디에 연결해도 이 전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연결하면 이 전체의 R과 C 값이 흔들어지니까 차단 주파수가 막 바뀌어 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능동 소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출력을 내보낼 수가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요 필터만 가지고 뭐 다른 데 연결하게 되면 연결하는 순간 이쪽 연결되는 부분의 전압과 뭐 콘덴서 성분에 의해서 이 필터에 계산되어 있는 것들이 모든 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펜프를 딱 쓰게 되면 여기는 국한되고 RC에서 결정되고 외부로 전류가 흘러가지도 않으니까 이 자체에서 결정이 됩니다. 똑같은 전압이 여기 Vout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마이너스 3dB. 마이너스 3dB가 뭐예요? 여기보다 0dB보다 마이너스 3dB. 여기 3dB라는 거는 뭐예요? 전력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 전압은 0.7배, 707배 되는 지점, 그 지점이죠. 그 지점까지, 여기서까지가 이제 우리가 통과되는 대역이라 그러고, 요 0.707 밑으로는 우리는 신호는 전달되지만 우리는 차단 상태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능동 필터는 능동 소자 연산 정폭기를 사용해서 저역 통과 필터를 우리는 능동 저역 통과 필터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 잘 아시죠? 여기 이렇게 만드는 게 필터 모양을 아셔야 됩니다. 저역은 이렇게 한다. 자, 저역 통과 필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극으로 저역 통과 필터를 만들었네요.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전압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같이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이 통과 조금 미달하는 게 너무 많은 주파수가 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걸 좀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바로 이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똑같죠, 여기. 똑같은 이런 필터인데 여기에 요 필터 대신에 여기에 이제 요걸 또 다르죠. 어떤 특정 주파수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 특정 주파수 이상 대역에서는 이쪽으로 쇼트가 되도록 만들어서 급격히 이렇게 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게 이극 능동 저역 필터입니다. 요 자체에다가 이제 요 콘덴서 C1을 보강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주파수 FC가 요 C1, C2 관계가 있는데 응답 특성이 급격히 떨어지도록 이렇게 동작이 된다. 요런 것도 있어요. 그럼 요걸 두 개를 이렇게 접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2차를. 요렇게 접속하면 더 이게 급격히 떨어지게 돼요. 이게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역 통과 필터. 여기 콘덴서는 뭡니까 이게? 주파수가 높으면 저항이 적어지죠. 여기서 입력을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주파수가 낮을 때는 통과를 못하고 주파수가 높을 때만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이 저항이 적어야 여기 저항이 커지겠죠. 저역 통과의
B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C와 R의 위치가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FC보다 F가 적을 때 주파수가 낮으면 이 저항이 커지겠죠. 커지니까 통과 못 하는 거죠. 근데 주파수를 점점 높이면 이 저항이 점점 작아지겠죠. 작아지면서 통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파수를 높이면 여기 0.707배가 되는 시점에서 요 주파수가 얼마인지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더 높은 주파수를 하면 이 저항이 더 적어지니까 더 높은 전류가 출력으로 흐르게 될 거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XC와 R의 위치만 바뀌었지 두 개의 합성 저항분의 R이 0.707배 되는 그 지점까지의 주파수를 우리는 차단 주파수라 그러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파수보다 낮을 때는 통과되지 않는 거고 이상 되면 무조건 통과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걸 우리는 하이패스 필터라.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되겠죠. 전체에 걸린 입력은 전체에 걸리는데 출력은 R에 걸리는 거죠. 전체 걸리는 전압분의 R에 걸리는 전압. 요 B가 전체 XC 임피던스 분의 R 하면 요 B가 Vout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 값들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파수가 낮을 때는 이 XC 값은 뭐 무한대 가까이 되니까 여기 출력은 거의 나오지 않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제 통과냐 아니냐의 기준은 전력은 2분의 1. 전력이 2분의 1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압은 0.707배가 돼야 되는 거죠. 0.707이 되는 그 시점. 그 시점은 뭐냐? 저항값과 XC 값이 같아지는 지점이죠. 저항과 XC의 값이 같아지는 지점. 그때는 뭐예요? 2파이 RC분의 1이 된다. 이제. 그 지점이 2파이 RC 분의 1 지점. 이게 이제 차단 주파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가 낮을 때는 이렇게 저항이 크니까 통과하지 못하다가 어느 주파수가 되면 점점 이제 통과하다가 70.7% 되는 지점을 그때의 주파수를 우리는 고역 통과 지점이 되겠죠. 그 이상으로는 다 이제 통과되죠. 대폭은 뭐 FC 이상이니까 무한대까지 되니까 대역폭을 굳이 뭐 기록은 할 수 없겠죠. 자, 능동 소자는 똑같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전압 플로우로 연결해 놓은 거는 이쪽하고 출력을 완전히 정기적으로 차단시켜 놓은 상태나 마찬가지죠. 입력이 하이 임피던스니까. 그래서 이 필터의 특성을 고스란히 외부 회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필터의 특성이 여기 전달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20dB 정도 이렇게 특성을 가집니다. 여기에 이제 70.7% 입력이 70.7%가 되는 시점. 전력으로는 2분의 1 전력. 이게 마이너스 3dB. 그 지점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럼 고역 통과는 통과 주파수가 요 FC 이상이 통과되는 거죠. 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고역 통과 필터. 그래서 고역 통과 필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자체 필터에다가 또 콘덴서 C1을 또 두고 이렇게 해서 고역 통과 필터를 설계했습니다. 설계해서 여기 좀 급격히 떨어지도록 이게 C1과 C2에서 원래는 C2, R2 여기에서 이제 고역 통과가 결정되네. 이 C1, R1을 추가함으로 해서 여기 더 급격히 떨어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자, 한국일 때는 20dB 정도 기울기가 됐다면 40dB로 기울기가 급격히 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2극일 때는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1, R2 같고 C1, C2 같으면 이렇게 2파이 RC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2파이 RC분의 1.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3dB 되는 지점, 70.7%에 되는 지점을 우리는 통과로 보는데, 이 고역 통과는 고역 통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실 무한대라고 돼 있지만은 무한대까지 갈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연산정폭이 내에 회로의 특징에 의해서 물론 C는 없습니다만은 그 연산정폭기 자체 내에 C를 강제로 넣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서 있는 콘덴서라든가 아니 그 저기 트랜지스터라든가 FET의 내부에 콘덴서 용량에 의해서 RC 회로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고역의 주파수가 차단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부 때문에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특정 대역이 이제 주파수 대역이 되겠죠. 이 고역 통과 필터는 굉장히 큰 광대역 통과 필터죠. 이쪽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정폭기 내부에 반도체에서 만들어지는 콘덴서 때문에 내부 특성 때문에 생겨지는 주파수, 차단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이 극이면 이게 급격히 기울어지고 2파이 RC분의 1 수식을 아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2극 능동, 1차 능동 뭐 이렇게 접속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속해서 같은 거를 계속 하게 되면 뭐냐면 이 기울기를 이상적인 기울기가 되도록 아주 급격히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상적인 주파수에 근접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역 통과 필터는 뭐냐면 특정 주파수 대역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요 통과를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고역 통과와 저역 통과를 만들었으니까 중첩되게 만들면 됩니다. 뭐 요렇게 고역을 통과시키고 또 요렇게 저역을 통과시키면 그 사이가 결국은 통과되겠죠. 그렇게 통과되는 게 바로 이제 밴드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의 기준은 이제 밴드 위스와 기준 주파수, 중심 주파수 사이에 B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B가 10보다 크면 내로 밴드라고 그러고 10보다 작으면 와이드 밴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보다 그럼 굉장히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가진 중심 주파수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와이드 밴드라고 그러고, 중심 주파수에 비해서 굉장히 좁게 대역폭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내로 밴드, 협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역 통과 필터는 요렇게 저역 통과시키고 요렇게 고역 통과시키면 이쪽은 저역 통과 필터에서 없어지는 거고 여기는 고역 통과 필터에서 없어지는 거, 결국은 요 사이에 이렇게 남는 것만 이렇게 남겠죠. 요 사이에 남는 게 바로 뭐다? 대역 통과 필터가 되는 거죠. 주파수는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중심 주파수는 뭐 찾으면 되겠죠. 여기와 여기 사이니까. 자, 다중괴한 대역 통과 필터. 자, 이렇게 대역 통과 필터로 이렇게 보면 이제 괴한돼 갖고 요 C2와 C1 요 관계에 의해서 이제 필터가 설계되겠죠. 괴한대가 갖고 있는 거죠. 괴한대.
요건 이제 수식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식 이렇게 외우는 거는 없습니다. 굳이 뭐 수식 보고 나중에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저지 필터, 리젝션 필터, 밴드 리젝션 필터, 대역 저지 필터.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렇게 저역 통과하고 안 겹치도록 하게 되면 그 사이는 통과가 안 되겠죠. 그럼 저지가 되는 거죠. 저지. 대역 저지 필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C2의 역할이 해서 C2는 이제 고역 통과 역할이고, 여기는 이제 피드백 시켜서 이쪽에 그 정폭도를 줄여주니까 요거는 이제 뭐 저역 통과라고 할 수 있겠죠. 저역 통과 역할을 하겠죠. 그런 역할을 해줄 겁니다. R과 C에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정폭 필터의 응답 특성은 뭐 세 가지죠. 이렇게 정상적인 뭐 중간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두 번째가 뭐예요? 체비셰프 응답 특성. 이거는 이제 진동을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기본 거보다 더 이제 댐핑되는 현상, 응답 특성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각각의 응답 특성에 맞는 필터를 이제 적용하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필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